안녕하세요. 저는 박과장 유사원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아주 멋진 곳에 왔는데요. 네, 이분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남편 수업 그리고 가족 수업의 저자이신 강학주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 소장 강학주입니다. 박수를 막 쳐주니까 기분 좋아. 박사님께서 사무실로 쓰시고 집필실로도 쓰시고 연구소로 쓰시는 장소에 왔는데 여기가 전원주택이에요. 사방으로 보이는 곳이 눈앞으로 산등성이가 지금 구비구비 있고요. 연구소는 늘 자연 가까이 두고 싶은 소망 하나가 있었어요. 오. 그 소망 하나를 이룬 셈. 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이와 남편과 붙어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족 간의 문제도 사실은 조금씩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상담 받으려고 이거 순전히 다 내 문제인데 그러면은 저의 육아 상담부터 네. 시작해볼게요. 큰아이가 10살인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보는 시간이 몇 배가 늘어났어요. 제가 또 직장에 있으니까는 그게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래서 항상 걔가 보던 목록을 보면서 이런 건 보지 마, 이건 절대 검색하면 안 돼, 계속 잔소리를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막 유튜브 볼 때 혼자 문 닫고 보려고 하고 그냥 두기에는 걱정이 되고 간섭을 하자니 아이가 피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 자기 얘기 하는 거 아이가 알고 있어요? 네? 되게 중요한 거 짚어주셨는데. 당연히 걱정이 되는데 네. 이거 봤지 저거 봤지 이거 보지 마 저거 보지 마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속상하고 엄마가 날 의심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구나 약간. 네. 사람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얘기를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제 스마트폰을 사줄까, 언제부터 유튜브 보는 걸 허용할까, 그게 공통적인 고민,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따님이 어떤 걸 보던가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웃긴 코믹 프로도 많이 보는데 얼마 전부터 얘가 드라마 장면을 보더니 드라마 키스 장면을 검색한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뭔가 너무 성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걱정도 있고. 근데 아직까지 뭐 친구 관계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런 개념은 아직은 조금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10살짜리 따님을 둔 부모들의 공통적인 고민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어도 그 대학생 부모들도 걱정을 해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 나이 또래 지극히 당연한 관심사죠. 근데 엄마가 못 보게 하면 결국은 엄마 보는 데서는 안 보겠지만 몰래 보겠죠, 당연히. 그게 훨씬 더 사실은 걱정스러운 나이에요. 그래서 그게 유튜브든 게임이든 뭐든 정말 그 아이하고 대화를 먼저 한번 해보세요. 무엇을 보는지를 잘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그 뭐가 그렇게 재밌어? 같이 보세요. 같이 보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저런 건 좀 아닌 것 같아. 엄마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하는 시청 지도는 반드시 필요하죠. 감시하거나 체크하거나 엄마의 의견으로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오히려 터놓고 대화를 하는 게 좀 건강하게 풀어갈 수 있다는 모든 말씀이시죠. 모든 자녀 교육의 문제가 사실은 대화예요. 아이가 둘이거든요, 제가. 네, 큰아이가 10살, 작은아이가 5살인데 저희는 나이가 차이가 나서 안 싸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진짜 많이 싸워요. 그래서 박사님도 아이 둘을 그럼요. 키우셨잖아요. 혹시 아이들 싸움을 좀 중재하거나 그걸 좀 그러니까 미리 막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왜 아이들 싸움을 말리려고 그러시죠? 허를 찌르시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주먹이 나가고 좀 울고 서로 속상한 마음이니까 시끄러우니까는 약간 좀 엄마 입장. 네, 상당히. 주먹이 오고 가서 육탄전이 돼서 어느 한쪽이 피해를 입거나 폭력이 심해지는 건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야죠. 그러나 조금 시끄럽다든지 지네들끼리 좀 운다든지 투닥투닥 하는 것은 싸우시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냅둬요? 그걸 박탈하시면 안 돼요. 큰애 편만 드는 사람. 야, 너 왜 형한테, 누나한테 그러면 안 돼. 두 번째는 무조건 작은 아이만 감싸는 편. 넌 형이 돼가지고 누나가 돼가지고 참아야지. 세 번째는 무조건 막 화를 내는 거야. 시끄러! 그러니까 지그시 봤다가 육체적으로 막 그냥 몸싸움을 하거나 할 때 그때 개입하는 부부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아예 나 몰라라. 관여를 전혀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 오히려 회피하는 부모. 그것도 나쁜 부모죠.
아이들 싸움을 말리실 이유가 없어요. 싸움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음. 경쟁, 그죠? 양보, 대화, 협상, 소통. 그게 중요한 학습의 기회이기도 해요. 근데 박사님, 애가 10살이고 5살이면 5살이 약한 애는 맞잖아요. 예. 그럼 약한 애 편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논리를 잘 한번 좀 따져보세요. 계속 언니나 형, 누나 약을 바짝바짝 올려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도발하게 만들고 쪼르르 가서 고자질을 하면 큰애들은 엄청나게 열받죠. 내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둘을 부르세요. 아이가 싸우는 장면으로 가시지 말고 일단 벗어나면서 싸움이 잠시 중단이 돼요. 자꾸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희들 진짜 화가 많이 났구나.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났어? 일단은 진정시키세요. 진정. 그런 다음에 엄마가 그럼 한번 좀 들어보자. 엄마가 내 입장, 내 감정을 읽어주고 있구나. 그러면 감정이 쭉 내려가죠. 자꾸 너라고 하지 말고 나는이라고 한번 해봐. 이제 엄마가 시범을 보는 거예요. 내가요 뭐 했는데요. 형이 저래서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눈곱만큼이라도 네가 조금 잘못했거나 뭐 조금 그런 거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라 그러면 애들이 의외로 순진해서 또 그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얘기를 듣는 언니나 오빠의 마음이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그러면 너희들이 얘기 한번 해봐.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엄마가 오히려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안이 서로 수긍이 잘 안 되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두 아이들이 이제 협상이 안 됐을 때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툭 이런 건 어떨까 저런 건 어떨까 제안하듯이. 그래서 서로 협상이 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안 싸우고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비현실적인 기대고요. 한 번도 안 싸우고 잘 지내는 아이들이 반드시 바람직한 형제 자매 관계가 사실은 아닙니다. 예. 지나치게 걱정하고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극단적인 최악의 경우를 자꾸 상상하신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경우로 갈 확률은 상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 확률을 너무 높게 잡으세요. 그런 경우가 만약 닥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있어요.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닥치면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꾸 전제를 하시니까 막 불안이 높아지는 거죠. 지나친 불안은 아이들을 오히려 그르칩니다. 그러니까 정말 두 분이 열심히 사시고 최선을 다해서 사시고 반듯하게 사시면 우리 자녀가 정말 엉뚱한 길로 그렇게 최악의 경우로 빠질 확률은 지극히 낮다는 걸 믿으세요. 오, 믿습니다. 박사님, 제가 좀 상담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자녀의 입장으로서 좀 드는 생각을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게 제가 대학교 졸업 후부터 뭔가 이제 직장에 들어가고 하니까 뭐랄까 이 자녀의 역할이 조금 저는 약간 변화를 줘야 하나?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뭔가 제가 언제까지나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있을 수는 없는데 근데 또 저는 아직도 제가 이렇게 완전한 성인이 됐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뭔가 제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그리고 저 나이 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부모님과 좀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지 혹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도경식 부모님 복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로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건가와 마찬가지로 부모님들도 부모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내가 신생아일 때 엄마 역할, 아빠 역할이 다르고요. 그 아이가 막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우리 아이가 사춘기를 맞았을 때 우리 아이가 대학 입시를 바로 앞두고 있을 때 또 그 아이가 성인이 돼서 결혼 정년기라고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부모 노릇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 자녀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뤘을 때 부모 노릇은 또 달라져야 되고 마찬가지로 자녀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한 20대 후반 그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니까 제일 중요한 건 독립하셔야 돼요. 독립.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으로 독립하시는 연습을 하죠. 저는 제 딸아이하고 아들 녀석이 어릴 때부터 중고등학생 때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 30살이 되면 방을 좀 빼다오. 세상에 이거 저희 엄마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전혀
언젠간 부모 품을 떠나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가족 문제를 참 많이 보지만 독립하지 못하는 자녀들, 여전히 결혼을 하고서도 손 내밀고 의지하고 그런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을 떠나 보내지 못하는 부모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집안에 간단한 집안일, 가족이 일원으로서 할 수 있는 집안일을 조금 좀 도와드린다든지, 그리고 정말 좀 여유가 되면 뭐 생활비, 그죠? 까지는 아니지만 드리고 계세요? 제가 봤 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아, 네. 나 아직 멀었네요, 제가. 어른이 제가 멀었어요. 아직 서른 안 됐잖아요. 많이 멀었잖아요. 아니 40을 넘어도 어른 같지 않은 남편 만나서 속썩이는 아내도 있고요, 철없는 아내 만나서 속썩이는 남편도 있고, 이건 비단 신체적인 나이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진짜 어른이 되셔야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배우고 많이 찔리고 우리 아이에게 이 영상은 못 보여주겠구나. 근데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예. 이렇게 역시. 걱정을 좀 덜 해도 되는구나. 사실 저희 아이가 잘하는 것도 많은데 그런 걸 너무 안 보고 걱정스러운 면만 너무 부각시켜서 항상 아이를 대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 들고. 믿으셔도 돼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네, 그만 혼나야 되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학종 박사님께 도움되는 말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진짜 걱정 내려놓고 아이를 더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겼고요. 오늘 박사님 말씀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꼭 부탁드려요.